네, 포스트 모던 시대 계획교회 나아갈 방향 첫 번째 강의 우리 권성현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대 꿰뚫어보기, 주도하기, 올려드리기, 분석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아마 권성현 교수님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서 하실 거죠? 예. 안 하실 겁니까? 원래 좋은 대학도 나왔지만 거기서도 또 똑똑한 사람도 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대학 때부터 아주 참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대학 때도 보내셨고 서울대 SFC 회장 하셨고, SFC를 사실 초기에 만드는 셈이죠. 소리가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잘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철학과 나오셨고 전국 SFC 회장 아마 하셨죠 그때. 하셨고,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 종교학과에서 박사로 하셨고, 쉘링을 가지고 아마 박사학위 논문 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봤는데 한 8권인가 9권 된 독일어 문서를 다 분석해 가지고 참 좋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일에서 박사학위 한 분은 제가 알기는 아마 2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으로 이 시대를 잘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 쳤던가요? 예. 안 쳤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해신 목사님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벌써 지금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빨리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환 원고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줄 거 가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부탁받은 대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혁교회의 나아갈 방향 주제가 그런데,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혁교회가 뭔지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함께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출발점에서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만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 개혁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인데, 강의가 2번, 설교가 1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원고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2번째 강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올바른 대처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설교에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올바른 암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죠. 세계화, 세계가 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성가치관의 변화, 진보와 보수의 대립,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특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Change. 이 변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영어로 comprehensive하고 radical한 그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다른 말로 격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인류 역사 이래 간직해온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최대한의 비중을 둡니다. 또 요즘 시대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적인 발전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인간과 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천문학과 생물학 이런 학문의 발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인간 중심, 지구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엄청난 속도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빨라서 급변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기가 젊은 세대의 성가치관입니다. 기성세대가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또 빠르다는 말이 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아는데 생명과학 신에게 도전하다 하는 책이 연세대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거기서 연세대 송기원 교수 유전자를 전공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수님인데 이분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해서 전문가인 자기도 따라가기가 버겁다 하는 이야기를 책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지능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인공이 빠졌네요. 예, 보니까 그 밑에 또 인공이 빠졌네. 제가 인공하면 artificial 뭐 그런 말입니다만 사실 한국에서는 인공 그러면 People's Republic 이것도 됩니다. 인민공화국도 돼가지고 제가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빠졌네요. 제가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공입니다. People's Republic 아니고 artificial. 서울대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한 교수 역시 이 교수가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교회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했던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 파워포인트 이 슬라이드 담당하던 음향 담당하던 집사님인데 한 10년 음향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서울대 교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보내신 것 같은데 이분이 IBM에서 1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이분이 전공이 전자에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연구하고 10년간 이번에 서울대 재래공학과 교수로 왔는데 그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전문가인 자기도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더워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산화탄소 양출에도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변화는 사실 오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파국 내지 멸망일 가능성이 큰데 보통 인공지능을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작가 가운데 이 제임스 베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지막 발명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쓴 이 현대과학에 관한 책 제목이 Our Final Inven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명품이라 이 말은 더 이상 발명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긴장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마지막이냐면은 지구 온난화나 또는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인류가 우리 인류의 피조물인 인공지능에게 정복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4차 이후에 5차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4차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합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는 이걸 바이트로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처음엔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는 뭐죠?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는 기가바이트, 그 다음 지금 테라바이트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테라바이트는 킬로바이트의 10억 배의 용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정말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일어났던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변화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사상적인 기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 부르는데 이 참 재밌는 것은
이 용어가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근대, 탈근대, 뭔가 어떤 포스트모더니즘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래 제 나름대로는 뜻을 가장 잘 전달하려면 근대 후, 또 그 성격을 이야기할 때 근대 후 성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직은 어색하죠. 요즘 방식으로 하면 영어를 팍 줄이면 되니까 뭐 내로남불 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 줄여가지고 포모즘 하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온 근대 문화 또는 현대 문화, 모더니즘 또는 모더니티에 대한 강력한 반발입니다. 여성과 유색인종과 우리 한국 사람도 유색인종에 속하죠. 소수민족이나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렇게 지금까지 주류에 밀려서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진보적인 태도입니다. 뭔가 틀렸다, 바꾸자 그런 태도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의 낙태권과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도 슬쩍 올라탔습니다. 무임승차, 프리라이더가 된 셈이죠. 그렇지만 그런 반발의 이면에는 근대 이성에게 눌려왔던, 지난 수백 년간 이성이 주도하던 근대에 눌려왔던 감정과 경험, 이런 인간 보편적인 어떤 속성, 그런 이성에 눌려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를 거부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근대 이전에 있었던 중세와 그 이전의 고대로 돌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진보 같지만 사실은 진보의 모양을 한 보수 반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전에는 훨씬 더 이런 감정과 이 경험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겠죠.